출발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시부터 프리마켓 진행되고 있는데 관세 이슈는 좀 깜깜합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영향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속보를 통해 전해지곤 있는데요. 여전히 양국 간에 미국, 중국, 더불어 미국과의 영국, 계속 이렇게 각국의 협상 진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이번 주에 GDP 성장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해서 굵직한 지표들이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다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관세의 경기의 방향성은 여전히 깜깜하고 투자의 방향성은 그래서 개별 이슈, 산업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봐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력망과 관련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산업은행에서 쭉 올라온 이 한화오션의 지분 7조 원 정도를 25년 동안 투자했는데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였었죠. 이제 챙기겠다 합니다. 공교롭게 좀 시기가 맞물렸는데 지금은 8대1지.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술용 로봇이 5년 내에 인간 최고의 외과 의사의 수준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 X에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8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리마켓 안에서의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쭉 보시면 대형주 IT 투톱은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화웨이 쪽에서 AI 칩 개발 독자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으며 나스닥만 빠졌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끌어내린 영향이 컸는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어제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며 하이닉스는 여전히 18만 원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제한적이다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저희 Q&A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관세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 쪽에서는 2%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적표 발표될 에코프로 BM 잠시 후에 추정치 점검해 드릴 텐데요. 현재 1%의 강세 움직임,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도 반등 움직임 모색하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산주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조선, 방산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패턴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그 움직임 이어지게 될지 현대중공업은 반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불안감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움직임을 봐야 될 텐데요. 드림시큐리티가 11%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1112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릴리의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 관련주로 봐야 될까요? 블루엠텍은 4%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바로 점검해 드릴 텐데요. 산업은행에서 지분 매각 진행한다는 내용 반영하나요? 7% 약세 출발. 더불어서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시세를 냅니다. 애경케미칼이 다시 한번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서 어제 정오부터 한 3시까지 의문의 정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 수도 리스본,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대대적인 정전이 한 3시간 넘짓하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계속 복구 중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복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 상당하죠. 도로, 철도, 항공편,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이렇게 좀 무섭게도 깜깜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뒤에 보시면 지하철역이 깜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TM까지, 통신도 이런 올스톱의 움직임 속에 지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는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원인 규명 중이라고 하는데 바로 직후에는 전력망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이버 공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포르투갈 전력 업체 쪽에서는
쪽에서는 스페인 쪽에서 일부 전력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이 국경을 맞닿아 있는 포르투갈 쪽으로 그 시스템 문제가 확산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총리 쪽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안보 문제 증언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업데이트 내용은 좀 더 봐야겠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일단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유럽의 전력망이 좀 과부하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에너지의 한 43%가 재생에너지죠. 풍력, 그리고 태양광 43%, 꽤 과반수 가깝게 비중이 올라와 있고요. 원자력, 화력은 각각 20%, 23%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원자력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실려서 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슈로 봐야 될까요? 친환경 쪽에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다소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 전력망 수요를 충당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야? 라는 시각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쪽으로는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현대건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거는 어제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던 쪽이에요. 최근 전력망 안에서 본다면 가장 분위기가 좋은 쪽은 이 재생과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 쪽으로는 미중 갈등 안에서 반사수혜 누릴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하나솔루션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소 주춤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겠고요. 프리마켓 움직임 같이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원자력 쪽으로도 본다면 BHI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있을 수주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개별적인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등까지는 아닙니다만 연속성을 갖고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의 정규장 분위기는 닷새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HI도 볼까요? 어제 슈팅이 가장 컸던 종목인데 오늘은 1.9% 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원전주에 새로 뉴페로 등장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건설은 특히나 실적 기대감까지 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앞서 거래 동반하면서 프리마켓에서 7%가량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제도 장중 움직임 심상치 않았고 장 마감 후 들린 이 내용은 더욱더 공교롭습니다. 하필 왜 이 시점에 한화그룹주 정말 잡음이 많네요. 산업은행 쪽에서 25년 동안 한화오션 쪽으로만 한 7조 원 정도의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때 한 2조 원 정도 지분을 일부 챙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는 좀 바닥권에 누워 있어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봤을 때 주가는 139% 올해 들어서 한 4달 동안 올라온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움직임 안에서 챙기겠다. 한 19.5%의 지분을 챙길 것으로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수량 1,300주 정도를 챙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을 다 챙길지 명확한 수량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서도 있고요. 사는 쪽에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좀 커졌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SI 비율 자체가 다른 은행보다 좀 낮다라면서 이렇게 지분 매각의 배경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리에서 굳이 지금 고점에서 팔게 된다면 변동성을 야기할 텐데 사실 달갑지는 않은 이슈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어제 장중 고점에서 95,300원 신고가를 경신하고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 뉴스는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라서 오늘 이 뉴스가 반영된다면 아마도 정규장 하락을 피하긴 어려울 텐데 이 영향력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제 신고가에서 흔들린 이유로 바로 넘어가서 체크해 볼까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세론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어제 하나오션 추정치 말씀해 드렸죠. 실적 발표 나온 걸 보니까 예상은 소폭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원이 상단 꽤 높게 추정했던 증권가 하우스의 상단이었는데 이를 웃돌았어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거의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닷새 만에 약세 전환되면서 6%까지 올랐던 주가가 이렇게 장중 시가를 고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쭉 빠졌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0.6%. 보니까 누가 팔았나? 외국인 85만 주, 기관도 29만 주, 하루 만에 전날엔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바로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다른 조선주들까지도 시세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강 후약의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팔 때일까요? 잠시 후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술 로봇이 5년 내에 최고의 인간 외과 의사의 실력을 능가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뉴럴링크라는 이 뇌과학 관련한 스타트업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로봇의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인간 손으로 삽입할 수 없는 그 이식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로봇만이 가능하다면서 정교함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지금 이미 그 수술과 관련해서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술에 따르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뉴럴링크에서 이전 이 수술에 따르면 루게릭병 환자의 의사소통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한 3번째 시술 이후로 성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된 이 뉴스를 굉장히 반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의료 로봇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뉴스로 지금 외신에서는 M&A 기대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옵티머스가 지금 올해 말부터 대량 양산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의 공급망이 문제죠. 이 부분은 과제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의료 로봇 그리고 이 뉴럴링크 칩, 휴머노이드 로봇 이 3가지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 움직임들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시세 반응이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어요. 두 종목 체크해 보면 큐렉소의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4%가량의 상승 움직임 나옵니다. 4.75%. 최근에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춤한 가운데 의료용 로봇들도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연속성 체크해 볼 수 있을지 고영은 고점 더 높이네요. 4%가량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영향권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이 부분은 짧게만 볼게요. 에코프로 BM 오늘 성적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 2025 관련해서 최근 신기술 배터리와 관련된 이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CATL이 자극한 나트륨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할 텐데 일단 에코프로 BM의 성적표 추정치는 이러합니다. 전년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SDI 발 출하량이 많이 감소하는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히려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최근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지지하는 흐름 안에서 반등 여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 오늘은요. 연속성을 갖고 상승할 수 있을지 개별주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초유의 해킹 사태 속에 이 연속성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들어오기 전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어제 급등세, 더불어 유비벨록시 이 유심과 관련된 종목들도 연속성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안면 인증, 파트론 이 관련 종목들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어제 시간의 거래 에서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오늘 정규장 연속성을 고민해 본다면 시가가 고점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다면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여쭤볼게요.
미국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닷새 만에 흔들렸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반도체가 흔들려서인가? 그런데 낙폭은 깊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살짝 흔들려 있습니다.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0.28% 720선에서 강보합권 출발. 방향성 지금으로서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전부터 여쭤볼까요? 김 과장님, 에너지 전력망 센티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슈로 정전,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전이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스페인 쪽이 이제 유럽 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의 포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포션이 4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특히 변압기와 전선 같은 이제 송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ESS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속도가 워낙 좀 빨랐었고, 하지만 이제 전력망이나 저장 능력에 대한 기술이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 정전 사태와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전력 기기 쪽의 센티가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에 대한 반사 수혜가 점쳐지고 있다. 근데 사실 원전이 다른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BHI 같은 종목 어제 급등을 했었고, 일단은 투싼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이제 전력기기 쪽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히려 좀 원전보다는 전력기기 쪽에 오늘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어제 이어서 추가 강세 출발되고요. 변압기 3인방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본장에서 연속성 더 고민해 볼게요. 오히려 변압기 한 표 주셨어요. 다음은 하나오션인데 지금 7% 동시호가 구간에서 또 빠집니다. 이정호 팀장님, 네. 산은의 블록딜 매각, 어제 호실적의 세론. 지금은 일단 팔 때인가요? 일단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예. 산은에서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걸 한 번에 누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금액이 워낙 큰 만큼 이걸 어느 정도 쪼개서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다른 조선주로 들어갈지 아니면 하나오션을 재공략할지 그 공략을 다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하나오션을 주셔서 거의 상승률이 47%에 달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챙길 분들 챙기고 다른 조선주도 일단은 중립. 맞아요? 먼저 하나오션이 낙폭으로 인해서 다른 조선주들이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네. 만약에 하나오션만 빠져준다고 한다면 나머지 조선 관련 업종들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섣부른 매도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그 여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은 오르고 HJ중공업만 빠지거든요. 영향력은 본장에서 더 볼게요. 다음 로봇 가겠습니다. 큐렉소, 고영,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김 과장님, 이 머스크 쪽에서 5년 안에 정형외과 의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로봇이 나올 거다. 지금 로봇주가 살짝 오르곤 있는데 슈팅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짓는다면 얼마나 강할 호재일까요? 일단은 그 메드트로닉의 휴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릴리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메드트로닉이 137건의 수술을 했고요. 성공률이 일단 98.5%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가 좀 있고 성장률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두 업체가 유명한 회사가 있죠. 큐렉소와 고영이 있는데,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큐비스 조인트라는 이제 정형외과용 로봇 수술이 주력이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냐면 2분기에 이제 FDA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이슈가 좀 있고요. 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수술용 로봇 브레인스트라를 통해서 네. 머스크가 강조한 이제 뇌 수술의 0.1mm 단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기술을 충족 가능하다. 뭐 이런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종목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의 시세 오르는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엔비디아가 약세로 2%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8만 원 지켜낼지 보셔야겠습니다. 0.6% 약세 움직임, 삼성전자도 0.36% 어제는 버텼다가 하락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한화비전과 한미 반도체 움직임 계속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화비전이 어제 급등, 오늘은 반락하면서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반등으로 0.7%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오늘 다 같이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위션 7.6%의 약세, 현대미포 1.6%, 현대중공업도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LNG 쪽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움직임 점검해 볼까요? 관세 이야기가 업데이트되면서 반등 출발, SL이 3% 강세 출발,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